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Q&A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빌라를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법 용어가 이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빌라라고 한다면 이제 연립주택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이제 좀 그 층고가 낮고 몇 세대 이하면 이제 아파트고, 어떤 경우는 연립주택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같고요. 뭐 소규모의 이제 주택 빌라 같은 그런 걸 재건축하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 적용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소규모 주택 재건축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가 매도 청구에 응하는 것과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일단 내고 향후 분양 신청을 받지 않고 매도 청구 또는 뭐 수용 재결에 응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을 좀 보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한 2년 전, 이제 2020년 됐으니까 2, 3년 됐죠. 2, 3년 전쯤에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조만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빈집이나 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하거나 그러는 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사업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원칙인데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재개발 같은 구역에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뭐 재건축 구역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이렇게 큰 규모의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대수가 훨씬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큰 도로나 또 학교 같은 이제 공공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익이 예상이 되니까 개발이 잘 됐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되고 나면 새 아파트니까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도 되고 또 오히려 개발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투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억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빈집이 생기는 거, 지방,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지방 같은 경우는 빈집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해져서 이제 뭐 심지어 도쿄 근교에서도 이제 빈집들이 많아가지고 저녁이 되면 불 켜진 집을 거의 보기 힘들다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도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빈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고 이제 뭐 그 청소년들 이제 탈선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범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빈집을 정리하자 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빌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빌라지만 이제 법률 용어로 연립세대죠. 보통 몇 세대 이하에 이제 조그맣게 모여 있는 집들 그 사업 구역도 되게 작고요.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제 뭐 몇 개 두 동 세 동밖에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해봤자 수익이 별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 구역들이 슬럼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빈집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이 적용됐고요. 빈집은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뭐 확인을 하고 이게 빈집이다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뭐 1년 동안 계속 비어있으면 빈집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철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3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택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집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뭐 말이 다세대지 한 집인데 그 안에 여러 명이 사는 거니까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연립주택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주 조그만 한 동 또는 두세 동 정도의 조그만 아파트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뭐 개축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는 거 조금 그 절차를 편리하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기금도 지원해주고 물론 뭐 임대 아파트 몇 개 지어라 이런 게 조건이 붙긴 하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가 이제 그 옆으로 가로 이게 아니고요. 길가를 말하는 겁니다. 길가에 붙어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뭐 주로 어디에 많냐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 쪽에 가면은 인천 쪽에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주택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다가 바로 옆에 거기서 길 하나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제 주택지가 모자르니까 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조그만 땅에다가 연립주택 비슷하게 많이 지어놨었어요. 아파트 비슷하게도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지나가고 뭐 큰 차도 지나가다 보니까 주거용지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치가. 그래서 이게 사는 사람은 살았는데 다시 개발하자니 누가 들어온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개발이 잘 안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개발해서 이제 슬럼화되는 걸 방지하자 해서 가로주택
그 정비 사업이 이제 법에 이제 적용이 됐고요.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에는 그냥 소규모로 뭐 주택을 정비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뭐 공동주택을 뭐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재건축이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다시 만드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세대수가 좀 적은 거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세대 미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법에 나온 게 보면 주민 합의체, 뭐 주민이 20인 미만이면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진 않지만 보통 20세대 미만으로 봅니다. 그 정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일단 개념을 좀 아시고 뭐가 더 유리하냐 그랬는데 이거 매도 청구, 뭐 현금 청산, 수용 재결 그랬는데 일반적인 매도 청구, 현금 청산, 수용 재결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이 법에서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공익사업법을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정하게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절차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줄이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업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고 조합이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이제 공사한 다음에 이전 고시를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소규모 주택 이제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합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주민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을 하니까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면 조합이 건축 심의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건축 심의를 받고 통합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건축 심의를 먼저 받고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 이제 우리 건축 심의까지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제 그 의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하고 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바로 매도 청구할 수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보고 매도 청구할 수 있듯이 이번에는 건축 조합 설립되고 나서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일 내에 회답을 하지 않거나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합이 매도 청구할 수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도 청구고 이 현금 청산은 또 뭐냐면 그렇게 이제 조합이 이제 매도 청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이 딱 정리된 다음에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매도 청구.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이 소규모 재건축의 조합이 건축 심의를 받고 이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제 의사를 물어봤을 때 난 안 들어간다 했을 때 하는 매도 청구와 이 조합이 매도 청구까지 다 끝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나고 분양 신청 받았을 때 안에서 되는 현금 청산 이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액을 정하는 시점이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 받은 시점, 현금 청산은 현금 청산 받은 시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기만 달라지는 거고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늦게 할수록 좋겠죠. 떨어지면은 빨리 할수록 좋겠죠. 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하는 거라서 뭐가 더 금액이 유리하다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요건도 다르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뭐 요즘 책 쓰고 있는데 책에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이 간단하게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랬을 때 제가 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법,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법 쭉 말하고 절차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들으신다고 해서 아실 수는 없는 거고 좀 다르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매도 청구와 현금 청산은 이제 일반적인 다르게 그 조합이 건축 심의 끝나고 나서 의사를 물어봤을 때 안 하면 매도 청구.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고 분양 신청했을 때 안 하면은 현금 청산이다. 그 차이점은 뭐 금액을 정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요건도 다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